딱히 불만은 없죠. 그죠? 3,400을 받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내가 지금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겠어?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이 상태로 살면서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걸 벌겠다고 생각하겠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때 지금의 위치는 버리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를 굳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모래시경입니다. 이게 좀 약간 요새 나타나는 그 계층 구조인데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보세요. 니네 아까 월 3,400 받고 싶다고 그랬지? 3,400 받는 직업 중에 뭐 하면 3,400 받을까? 뭐? 대기업 또는 대기업 별로 많진 않죠. 또 있어? 생각 안 나요? 적어지는 거야.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되면 소득을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니까? 하류층. 기계가 대신하니까. 니네 마트 중에 그런 마트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나도 이제 가끔 장보러 저기 트레이더스 가끔 가는데 거기 가면 아줌마가 삐 찍어주지. 근데 지금 개발된 게 그게 있어. 뭐냐면 카트를 그대로 밀고 가면 싹 찍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그냥 굳이 사람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결국 뭐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일자리, 그냥 사소한 일들은 그냥 기계가 달아서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산층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좀 약간 미래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하루층이 늘어나겠죠.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달릴 때 하이패스 아니야, 하이패스. 원래 고속도로 통리에 붙을 때 사람이 직접 주고받고 하지. 근데 그 하이패스는 필요 없지. 그냥 지나가잖아. 나중에 카드 계산돼. 그런 게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야. 요즘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에서 몰락한 사람들의 박탈감이 증대되면서 이런 사회가치 배로 소외했던 하류층의 불만이 많아지니까 사회가 많이 혼란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이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이 거의 대부분이고 상류층과 하류층은 소수죠. 그죠? 그래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감소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앞으로 미래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격차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좀 낙관론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회계층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야. 중산층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회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야.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되나요? 배가 좀 큰 소리로 되나요? 네. 이렇게들 졸라 그러니. 자, 다음 14페이지.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 심화탐구인데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폐쇄적 계층 구조는 근본적인 신분제였기 때문에 계층의 이동, 수직 이동이 안 됐던 거고 개방적 계층 구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하 이동이 가능한 거야. 근데 그 밑에 보면 계층화에 따른 구조가 조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계층형이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게 다 서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회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계층형의 사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계층형. 이건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공권제에서 신분제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분 평등. 이게 다이아몬드형이지, 그건 이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고, 마지막에 완전 평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 이런 사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없죠. 근데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강으로 넘어갈게요. 사회 불평등으로 갑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야, 그냥 아침부터 너무 힘이 없어. 선생님도 힘이 없다. 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중에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 중에서 첫 번째. 빈곤입니다. 빈곤. 이건 가난한 거죠?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 나와 있듯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자원과 소득이 부족한 것, 즉 경제적 불평등이죠. 하은이 뒤로 가. 경제적 불평등. 하은이 몇 번이지? 6번이요. 근데 이런 빈곤의 종류를 보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먼저 절대적 빈곤부터 보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자원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 한 달 동안 살 때 필요한 돈이 한 160만 원 정도 된대요. 150에서 160 사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데 너네 소득이 한 달에 160이 안 되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절대적 빈곤 상태가. 근데 이거는 주로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왜냐면 그 가끔 유니세프 홍보 그런 그 CF 같은 거 보면 니네가 1,000원만 후원해주면 걔는 살 수 있다며.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다며. 1,000원만 후원해주면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자, 상대적 빈곤 거기다 밑줄을 앉힙시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그 중위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자 10번 보세요. 계층 서열을 매겨 1등부터 10등까지. 근데 딱 가운데 있는 계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화 기억 성적게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자, 봐봐. 그러니까 정확히 10등분을 했는데 딱 가운데 있는 소득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의 소득이 얼마라고 그래? 이게 통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50 정도 된대. 내가 최근에 본 자료는 그거야.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350의 절반이면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거야? 한 170에서 80 정도 벌어야 돼. 근데 아까 내가 최저생계비가 우리나라 얼마라고 했어? 160 정도라고 했잖아. 근데 170 정도 버는 사람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지만 그렇다고 막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 왜냐? 중산층의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야.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 번대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 달로 따지면 한 400 이상 버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걔네들은 2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상대적 빈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기준 빈곤선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10년에 미국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빈곤